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용인예술과학대학교에 지원하신 모든 여러분들, 그 다음에 합격하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특히 우리 스타일리스트과에 지원하신 여러분들, 합격하신 여러분들 열렬히 환영하고 또 내년에 저와 같이 수업할 때 또 인사드릴 텐데, 먼저 오늘 간단하게 짧은 재미있는 수업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먼저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스타일리스트과 서봉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저랑 같이 수업할 내용이 스타일리스트가 무엇인지, 스타일리스트한 직업은 어떤 것인지, 또 우리 과에서는 어떤 걸 배우는지 이런 얘기를 할 것인데, 지금 이 수업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는 스타일리스트, 패션 우리 과에 지원하지 않고 예를 들어 유아교육과, 자동차과, 경영과, 무슨 웹툰 만화과 다양한 학과를 지원한 여러분들이 같이 수업을 듣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스타일링에 대한, 패션 스타일링에 대한 수업을 할 텐데 결국은 패션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관심이 없느냐? 아니에요. 우리 패션에 관심 없는 학생 있나요? 없거든요. 우리가 한 20-30년 전만 해도 우리 소득은 낮았고 옷값은 비쌌는데 지금은 어때요? 옷값은 싸지고 소득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바만 해도 100만 원 넘게 벌어서 옷 사 입을 수 있잖아요. 스파 브랜드 가서 3만 원, 5만 원짜리 옷 사 입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1인당 집에 옷이 많아요. 1인당 의복 소유량이 늘어났죠. 그럼 무슨 생각을 해요? 아침마다 오늘 뭐 입을까? 내일은 뭐 입을까? 내일 일어나면 뭐 입을까? 그 생각하게 되죠. 그것 자체가 우리가 누구나 현대인들은 매일 적어도 한 번씩 패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고, 우리가 밖에 나와서 이렇게 활동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의 패션을 보고 우리의 패션 감각이 바뀌고, 왜냐하면 패션은 계속 변화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작년에 산 옷 잘 입었는데 올해는 왠지 구멍이 나거나 낡거나 못 입게 된 게 아닌데도 절대 안 입게 돼요. 더. 그게 왜 그래요? 여러분도 패션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 거죠. 이게 하나의 물리적인 옷이라고 생각하면은 못 입을 게 아닌 건데 못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업 시간에 우리 모두가 패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생각을 하고 아주 기본적이고 재미있는, 쉽고 즐거운 패션 수업을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죠. 자, 그럼 지금부터 2022학번 신입생을 위한 프리스쿨, 우리 스타일리스트과 편, 우리 스타일리스트과 지원자뿐만 아니라 모든 과 지원한 학생들이 우리가 매일 접하는 패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또 스타일리스트라는 직업이 우리 방송에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수 있는 재밌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시작하죠. 네. 요거는 우리 학생들, 우리 재학생들 졸업 스타일링 쇼 작품쇼 광경이에요. 제가 찍은 사진인데 멋있죠? 이거 나중에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먼저 스타일리스트가 무엇인가 이거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방송에서 많이 들어봤는데, 먼저 여기 뭐라고 써 있죠? 스타일리스트는 주로 의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액세서리, 신발, 소품, 모자, 선글라스, 헤어, 메이크업,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연출을 하는데, 컨셉에 따라하면 뭐가 될까요? 내가 어떤 드라마, 극을 연출을 한다. 그 극의 어떤 분위기에 맞는 의상을 담당한다 그러면은 그 극이 어떤 극이냐에 따라서, 또는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배역이나 상황에 따라서 의상을 입혀야 되겠죠. 내가 어떤 걸그룹이나 아이돌 그룹에 대해서 어떤 그 스타일리스트다 그러면은 그 곡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또는 입는 사람의 성격이나 어떤 그런 개성에 맞춰서 옷을 입혀야 되겠죠. 그걸 누가 한다? 우리 스타일리스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어디서 하냐면은 거기 써 있는 것처럼 가수, 배우, 또는 개그맨, 무슨 아나운서, 이런 방송인이라든지 또는 정치인들, 그 다음에 거기 써 있는 것처럼 드라마, 영화, 또는 뉴스 앵커라든지 오락 프로라든지 공연, 오페라, 뮤지컬, 여기서 극에 맞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백화점에서 파는 이런 일반 옷이 아니라 독특한 컨셉에 따라서 옷을 입어야 되죠. 이거를 누가 해준다? 우리 스타일리스트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일리스트가 필요한 분야들이 정말 많죠. 뿐만 아니라 패션쇼에 등장하는 의상의 스타일링, 그 다음에 광고, CF, 수많은 그 잡지의 화보들, 이런 것들을 촬영하는 데는 우리 스타일리스트들의 어떤 마법의 손길이 짠 하고 갔을 때 훨씬 더 수준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일으킬 수 있고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어떤 콘텐츠나 어떤 프로그램들이 제작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요즘은 한류의 바람으로 K 드라마, 뭐 K 영화, 그다음에 K 팝, 뭐 여기 밑에 있는 BTS처럼 이런 많은 활약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타일리스트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예,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 과에서 패션을 공부하고 스타일링을 공부했을 때 또 진출하기 좋은 분야가 있어요. 거의 디자이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방송을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나는 다른 대학 디자인과를 갈지 스타일리스트 갈지 고민하는 분들이 아직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두 개의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디자인과를 가면은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입고 있는 옷. 근데 어때요? 이 옷을 약간 특이하게 여기에 지금 옷을 뭐 약간 뭐 여기 어깨가 부푼다라든지 꽃이 달려 있다라든지 색깔이 뭐 빨간색이라든지 하면은 저 같은 아저씨가 사 입겠습니까? 절대 안 팔리죠. 그래서 아주 웨어러블하게 가장 베이직하게 이렇게 원단만 조금 바뀔 뿐이지 실루엣도 크게 변하지 않고 디테일은 거의 변하지 않는 이런 옷을 매 시즌 매년 반복해서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때요? 스타일리스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재밌는 컨셉의 무대 의상이나 아이돌 의상이나 연극 의상이나 이런 것들을 연출하고 잡지 화보를 연출하다 보니까 조금 더 예술적이고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을 할 수 있다. 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자이너가 될 것인지 스타일리스트가 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 결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근데 디자이너가 됐다. 그러면은 그 디자이너가 뭐 하나요? 옷감을 가위질하고 마름질하고 봉제하고 하나요? 절대 안 하거든요. 디자이너가 하는 일은 패션 스타일의 결정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과에서 스타일링을 공부한 친구들이 아이러니하게도 패션 디자인도 더 잘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 과 출신자 중에 우리 과에 스타일리스트가 들어와서 디자이너로 취업하는 친구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패션샵의 샵마스터. 패션샵의 샵마스터도 패션 전문 직업이죠. 어떤 그 매장 동선을 어떤 그 정리를 하고 손님들 응대를 하고 손님에 맞는 스타일링을 제안을 해주고 그 쇼윈도우나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스타일링을 직접 어떤 챙겨야 되는 거고 매장의 정상 관리라든지 재고 관리라든지 매장 VMD까지 하는 패션 전문가예요. 샵마스터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VMD 매장 비주얼 머천다이징 매장 내에 시각적인 모든 요소들이 비주얼 머천다이징인 거죠. 그 다음에 홍보대 행사, 쇼핑몰, 패션 창업, SNS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로 패션 스타일링을 공부한 친구들이 진출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평소에 방송이나 어떤 잡지나 많은 곳에서 스타일리스트라는 단어도 많이 들어봤고 직업도 코디네이터라는 직업도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면 둘 다 맞을까요? 하나만 맞을까요? 자, 불행하게도 코디네이터라는 단어를 한국에서는 많이 써요. 그래서 뭐 10여 년 전에 예를 들어 뭐 1박 2일 여러분 어렸을 때인데 기억나나요? 뭐 강호동이 야 니네 코디네이터는 뭐 하다가 그 기니까 줄여서 이 코디는 이러다가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코디네이터가 의상 담당자라고 와전이 돼 버렸어요. 근데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게 분명히 영어죠. 근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영어권 국가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코디네이터입니다 하면 못 알아들어요. 완전 잘못된 와전된 콩글리시 같은 거죠. 그래서 코디네이터라는 거는 뭐 기업체의 여러 부서 간의 어떤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도록 조정하는 어떤 경영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 또는 뭐 방송 프로그램 제작할 때 제작이 잘 진행되도록 도움을 주는 어떤 조정자 역할을 하고 진행을 도와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 뭐 그런 뭐 다양한 의미로 쓰일 수가 있는데 심지어 패션 코디네이터라고 말을 앞에다 붙인다고 하더라도 패션 관련된 업체에서의 어떤 그런 진행을 하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디네이터라는 단어는 잘못된 겁니다. 그럼 미국이나 영미권, 영어권에서 어떻게 쓰느냐? 주로 스타일리스트, 개념이 약간 다르지만 드레서 이렇게 두 가지를 주로 많이 쓰고요.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 스타일리스트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조금 안타깝게도 지금 다른 대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못된 단어인데도 패션 코디네이터과 코디네이션과 뷰티 코디네이션과 이런 명칭을 쓰는 대학들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이거는 아주 잘못된 표현이다 라고 해서 정확하게 스타일리스트, 코디네이터는 아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스타일리스트가 진출할 수 있는 분야 좀 전에 얼핏 설명했었는데 이렇게 많아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하나 다음 페이지에서 살펴보죠.
자, 가수, 배우, 방송인, 뭐 유명인들, 뭐 또 정치인 포함 개인 전담 스타일리스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왼쪽에 유재석이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입는 옷이 너무너무 다양하죠. 근데 어떤 컨셉에 맞춰서 이런 옷을 입었다. 이걸 누가 해요? 유재석이 하나요? 스타일리스트의 책임인 거죠. 이 걸그룹이 요번에 발표한 신곡 음악에 맞춰서 무대에 선다, 화보를 찍는다 했을 경우에 이 의상을 누가 담당하죠? 스타일리스트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스타일리스트는 유재석 스타일리스트는 계속 1년이고 3년이고 유재석 의상만 담당하게 되는 거죠. 이 걸그룹도 마찬가지고 배우들도 마찬가지고 전담 스타일리스트가 있죠. 자, 오른쪽에 보이는 드라마 지옥 같은 경우에 너무 일반적인 그냥 의상을 입고 있죠. 우리 생활복. 하지만 이것도 철저하게 계산되어서 이 지옥이란 드라마의 의상팀, 스타일리스트들이 역할에 맞춰서 다 전략적으로 입혀진 거지 아무거나 대충 입고 와 이건 아닌 거죠. 옆에 있는 빈센조 같은 경우도 그 우리과 출신 여러분이 들어와서 우리과 수업한다라면은 김정민 선배가 의상을 담당했어요. 송중기가 입고 있는 옷이나 주역들이 입고 있는 옷을 이제 우리 선배님이 책임을 졌었던 부분인 건데 이렇게 이런 그 드라마나 뭐 영화나 오락 프로그램이나 뉴스, 홈쇼핑 등에도 우리 스타일리스트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영화 같은 경우도 영화, 현대극도 역사극도 있겠고 연극이나 뮤지컬이나 오페라 이런 공연 의상 같은 경우도 스타일리스트들이 없이는 안 되죠. 이 아래에 있는 세 개의 영화와 뮤지컬을 봤을 때 너무 의상이 다르죠. 왼쪽 같은 경우는 현대적인 이제 정장도 있고 우리 한복도 입고 가운데 스캔들이라는 영화에 배우 이미숙이 입고 있는 한복 색깔과 배경 색깔 이 너무 쉬운 것 같으면서도 너무 예술적이고 멋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장면이 이 영화의 중요한 건 스토리와 연기와 그런 것들만 보이겠지만 이러한 미술적인 요소와 이런 의상이 이 영화의 수준을 한껏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미용이나 이 의상이 아주 극찬을 받았던 영화거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뮤지컬도 그렇고 이 세 개의 극이 전부 다 의상이 이렇지가 않고 너무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더라면은 이 영화나 뮤지컬의 수준은 아주 반감되었고 너무 재미없고 흥미가 떨어졌겠죠. 그만큼 스타일리스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시간상 빨리빨리 가야 되고 잡지의 패션하고 기자 에디터 CF 찍고 잡지 광고 촬영할 때도 스타일리스트 없이는 절대 안 되고요. 지금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제 뭐 럭셔리 브랜드나 스파 저가 브랜드라든지 이런 거 화보를 찍을 때 또 오른쪽에 있는 뭐 바자나 마리끌레르 어떤 잡지에 화보를 찍을 때도 우리 스타일리스트들이 필요하고요. 그 오른쪽에서 두 번째 우리 전현무하고 그 홍진영 가수하고 이제 오로나미시 광고 화보가 있잖아요. 이건 패션과 관련이 없죠. 패션과 관련이 없는 것을 찍을 때도 우리 스타일리스트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아주 활기찬 이 제품 광고의 컨셉을 갖고 그걸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독특한 의상, 독특한 색깔의 의상을 입고 있죠. 누가 했어요? 연예인 스타일리스트들이 없이는 이렇게 하지 못했겠죠. 자, 많지는 않지만 우리과 졸업생들이 패션쇼 진행이나 연출 업체로 진출을 해서 여기서도 의상을 누군가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스타일링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헤어와 메이크업과 의상을 한꺼번에 하는 토탈 스타일리스트나 아니면은 헤어 메이크업 담당자로 진출한 학생들도 우리과 출신자들 중에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갈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패션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과 출신들이 패션 디자인과 말고 우리과에서 패션 스타일에 대해서 공부한 다음에 디자이너로 진출 많이 하고 있습니다. 10명 들어오면 한 2명 정도는 디자이너로 취업을 하고 있고요. 디자이너로 취업하는 사람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그 상품화되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불특정 다수의 한테 선택을 많이 받을수록 좋아서 많이 팔아서 매출이 높아야 돼요. 그럼 이렇게 베이직한 옷을 만들겠죠. 그런 의상을 담당하는 의류 업체로 취업한 학생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왼쪽에 그 걸그룹을 보면은 걸그룹들이 입고 있는 옷이 사입힌 거나 협찬받은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옷을 라인을 이렇게 판매하는 옷들을 구할 수가 없죠. 그럼 이거는 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 무대 의상을 위한 일회성 의상만 제작하는 업체가 있어요. 거기에 취업 많이 합니다. 우리 과에서도. 그래서 연예인 의상 제작 전문 업체에서 이런 공연 의상을
어떤 그 특정 연예인들의 사이즈에 맞춰서 한 벌만 생산을 하게 되죠. 예, 그런 디자이너로 갈 수도 있고, 그거는 디자이너와 스타일리스트의 중간 역할 정도 되겠죠. 예, 그 다음에 패션 마케팅 쪽으로 MD가 돼서 홍보대 행사라든지 온라인 마케팅, 쇼핑몰, 의류 MD 또는 직접 창업 이런 쪽으로 진출하는 다양한 이런 MD 쪽으로 취업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역시 패션 스타일링 감각이 뛰어날수록 훨씬 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과 졸업생들에 대한 수요가 많죠. 우리과로 취업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요. 자, 마지막으로 역시 패션 감각을 가지고 패션 VMD는 아까 뭐라고 얼핏 얘기했어요? 쇼윈도우나 디스플레이나 그 매장 내에 있는 어떤 동선이나 어떤 시각적인 광고물이나 마네킹이 착용하고 있는 옷이라든지 뭐 이런 전반적인 매장의 어떤 비주얼을 책임지는 건데, 그 VMD의 능력에 따라서 역시 뭐 마네킹에다 스타일링 하는 거죠. 네, 그것도 포함된 거죠. 그래서 VMD를 얼마나 잘했냐에 따라서 그 브랜드의 가치가,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매출이 높아지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VMD 쪽으로도 우리과 출신들이 진출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샵마스터 같은 경우도 전문 패션 전문가죠. 그래서 명품샵이나 스파 브랜드나 스포츠 브랜드나 아웃도어나 속옷이나 뭐 신발이나 여러 브랜드, 코스메틱까지 어떤 그 샵으로 진출하는데 기본적으로 판매도 하고 손님에 맞는 스타일링 제안도 해주고 VMD도 같이 책임지고 어떤 재고 관리나 이익 관리도 같이 하고 해서 하는 전문 직종이 되는 거고요. 그 경력이 쌓이면 중간 관리자나 퍼스널 쇼퍼가 돼서 조금 소득을 더 높일 수도 있다. 그런 여러 가지 길이 있고요. 자, 우리과 같은 경우는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좀 많아요. 여러분들 대부분보다. 우리과는 지금 24년째예요. 1998년 20세기에 생겨난 과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생긴 스타일리스트 과예요. 코디네이션 과는 물론이고요. 자, 우리과가 제일 먼저 생기고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생긴 과가 우리보다 6년 뒤에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과 가장 먼저 생긴 과고 가장 최고의 스타일리스트과라고 자부할 수가 있고요. 어떤 면에서 여러 면에서 그렇지만 우리과 그동안 졸업생이 학생이 많을 때는 140명 뽑았거든요. 지금은 이제 뷰티과랑 갈라지기도 하고 학령인가 줄어들면서 모든 과 정원을 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인원이 줄어들었지만 그동안 우리과 졸업생이 2,300명이 패션 필드에서 활동하겠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파워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선배들 와서 특강도 하고 후배들 데려가서 취업도 시키고 정말 잘 나가는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스타일리스트 성공한 분들도 지금 선배들이 많이 있고, 또 그 역사만큼 유명 스타일리스트라고 우리과와 같이 코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대학 스타일리스트과랑은 그 여러분이 들어왔을 때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든지 어떤 그런 활동력 자체가 다른 거죠. 이 역사만큼이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타일리스트가 되겠다고 할 경우에 단연 최고의 과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왼쪽에 있는 배경 그림은 여러분 어떤 선배님의 졸업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과 졸업 작품전이나 우리과를 좀 응원해주는 연예인의 짤막한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라조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스타일리스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스타일리스트 학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세요. 그럼 스타일리스트 학과 중에 제일 좋은 데는 어디죠? 바로 용인예술과학대학교에 있는 스타일리스트 학과를 가면 최고의 스타일리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 용인예술과학대학교에서 이번에 뭐가 펼쳐지죠? 스타일리스트 졸업작품전이 펼쳐집니다. 정말 공부하고 갈고 닦았던 그 실력들을 그럼요. 정말 졸업작품전이라는 건 거의 프로의 수준의 경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또 용인예술과학대학교에 우리 또 스타일리스트 학과 많은 분들은 정말 실력이 뛰어나다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졸업작품전에 저희가 이렇게 영상으로 축전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거마저 영광이고요. 저희가 스타일리스트 분들한테 너무나 도움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럼요. 우리 스타일리스트를 꿈꾸고 스타일리스트를 계속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은 정말 딱 그냥 가족처럼 그냥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우리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스타일리스트과의 졸업작품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또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겠죠? 그렇죠. 그럼 저희도 내년에도 계속 이런 축전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리기를 바라면서 또 제가 듣기로는 네. 박다건 실장님께서 저희도 스타일리스트를 모두 총괄해주고 계시지 네네. 않습니까? 김연아 팀장님이랑 같이. 네네. 거기에서 우리 노라조의 이런 컨셉,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많이 또 학생들을 교류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 노라조와 이제 콜라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스타일리스트학과의 무한 발전을 위하고 또 그리고 졸업작품단의 무사한 개최를 위해서 주과정 파이팅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나십시오.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잘 보셨는지요? 우리 학생들이 이 노라조의 그 재밌는 아주 장난스러운 컨셉의 의상을 조금 같이 코어걸 협업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디자인한 옷을 노라조가 방송에도 입고 나오고 그랬었어요. 수업 시간에 일부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는 그렇게 어떤 실제 어떤 실무랑 수업 시간과 어떤 긴밀한 어떤 교류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과에 들어올 경우에 어떤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느냐, 뭐 보이지 않는 게 많지만은 두드러진 것만 해도 사회 맞춤형 이런 것들이 다 정부 지원금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많은 지원금이라든지 어떤 수업을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 보조금에 의해서 알차게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 과는 3년제로 입학을 하고 3년을 마치고 나면은 1년을 더 여러 선택에 의해서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4년제 학사학위가 나와서 취업을 하거나 대학원 진학까지 할 수가 있고요. 입학 후에 2학년 올라갈 때 2개의 전공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학하게 되면 3개의 전공 동아리 중에 원하는 학생들만 하나의 전공 동아리를 선택해서 활동할 수가 있고요. 많은 전문가 특강을 우리 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취업 네트워킹, 뭐 졸업 선배님들 특강, 뭐 리크루팅 이런 것들이 한 학기에도 뭐 너댓 번씩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내가 졸업 후에 저 선배처럼 될 수 있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이 많은 우리 스타일리스트과에서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많잖아요. 그 중에 내가 어떤 분야로 취업을 할 것인지 판단하는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격증 취득에 학교에서 비용을 지원해줘서 여러분들이 쉽게 자격증 취득하도록 도와드리고요. 많은 공모전에 지원하도록 지원비라든지 교수님들이 뭐 도와주기도 하고 학교에서 지원금 지원해주고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학 자체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 좀 위축됐지만 여러분이 입학하고 내년이나 후년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방금 좀 전에 했던 얘기 중에 우리 수상실적 있었죠. 우리 수업 시간에 쓰면 안 되는 조금 싼티나는 단어 하나 써놨어요. 싹쓸이. 우리 과 학생들이 미대도 아니고 뭐 실기가 80-90%인 미술대학과도 아니고 실기가 그래도 우리는 한 60-70%는 되죠. 이론이 30-40% 되고 우리 과는. 그래서 근데 실기를 배워서 들어온 학생들도 아니고 한데도 공모전, 그림 그리거나 의상을 만드는 공모전 가면은 싹쓸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규모 대회 수상만 여기 모아놨고요. 교내 대회나 어떤 지역 대회는 여기서 좀 뺐습니다. 그래서 아주 싹쓸이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 들어와서 열심히 하시면은 상도 타고 이력서에 한 줄 넣고 상금도 타고 상장도 타고 이런 기회가 생길 겁니다. 자, 그 첫 번째 사진은 우리과 김영란 교수님의 그 스타일리스트 수업 장면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몇 년 전에 학생들이 필리핀으로 영어 연수 갔다 왔어요. 한 달 동안. 이때 제가 인솔 교수로 갔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거는 해외 시장 체험단이라고 우리 학생들이 해외 이제 그 연수를 갔다 왔는데 우리과 박승회 교수님이랑 같이 갔다 왔어요. 그런 거고 이 아래 보면은 전문가 특강이 엄청 많다 그랬죠. 그래서 너무 많은 스타일리스트와 디자이너들이 우리과에 와서 특강을 합니다. 이런 것도 학교에서 다 제공을 해드리고요. 재작년에 우리과에 그때 제일 핫했던 한혜연 실장님이 와서 뭐 많이 봤었죠 TV에서. 근데 최근에는 개인적인 문제로 좀 방송이 안 나오지만 그 개인적인 문제는 우리과랑 전혀 무관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재작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했던 한혜연 스타일리스트를 우리과에서 와서 특강을 하고 전국에 스타일리스트과가 20-30개가 있지만 우리과만큼 이렇게 가장 핫한 스타일리스트들하고 연계가 잘 돼 있고 협력 관계에 있는 데는 없죠. 그래서 한혜연 스타일리스트가 와서 우리과에서 강의했던 게 나 혼자 산대 1시간 동안 나왔어요. MBC. 그거를 5분 동안으로 줄여놨으니까는 잠깐 재밌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시고요. 이거를 보시면 아, 스타일리스트의 역할이 저런 거구나라고 조금 또 보실 수 있는 공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깐 5분 동안 재밌게 방송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항상 나갔었어요, 사실. 예.
피셔맨 룩이에요. 제가 사실은 남성복 중에 유틸리티 디테일이 많은 옷들이 있어요. 그런 옷들이 뭐냐면 이런 큰 아, 꾸민데 안 꾸민데. 네. 저게 꾸안꾸야? 정말 그냥 원피스 위에 저 가디건을 자, 재밌게 잘 보셨는지요? 네, 여러분들이 우리과 입학을 해서도 교수님들이 이제 또 더 계속 노력하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많은 유명한 스타일리스트, 여러분들의 롤 모델이 되는 분들 우리 대학에 모셔다가 특강도 하고 또 선배님들도 모셔다 특강을 하고 기업체 리크루팅도 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과의 또 자랑 중에 하나인데 지금 여기 요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작품도 우리 학생들의 수업, 우리 학교에서 배운 수업의 어떤 마지막 작품, 졸업 작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학 그 패션쇼는 유명해요. 정말 유명하고 비주얼이 최고예요. 전국에 한 100여 개, 한 150개 가까운 대학의 학과에서 패션쇼를 진행을 하는데 우리 과는 정말 그 비주얼 면에서는 탑5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너무 멋있고 TV에서 케이블 TV에서 방송도 정말 수십 번 됐었고요. 그래서 우리 과 패션쇼가 아니라 우리는 패션 스타일링 쇼를 해요. 요거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작품을 맛보기로. 아까 처음 해봤던 그 장면하고는 좀 다른 사진인데 아무튼 이것도 재작년까지는 이렇게 쇼를 했어요. 근데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쇼를 못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쇼를 하고 나면 작품을 이렇게 스틸컷을 찍은 적도 있고요. 이렇게 한 조가 한 7, 8명, 10명이 한 조가 돼서 같은 컨셉을 정하고 그러면 의상 컨셉을 학생들끼리 조원들끼리 정하고 주제를 정하고 소재를 정하고 각자 디자인을 하고 각자 소재를 컨펌을 하고 의상을 제작을 하고 뭐 모자부터 신발까지 어떤 스타일링을 전체를 다 하고 헤어 메이크업 하고 무대에 올리고 촬영을 하고 이 모든 과정들을 학생들이 스스로 함으로 해서 어떤 실무 전문가가 되기 위한 어떤 토탈 전반적인 어떤 모든 프로세스를 경험하는 이런 좋은 하나의 수업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패션쇼를 못하고 온라인 패션쇼를 해서 온라인 학생들의 졸업 작품을 스튜디오에서 찍어서 그걸 편집을 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온라인 패션쇼를 하는데 그걸 아주 짧게 1분 버전으로 편집을 했으니까 지금부터 1분 동안 올해 지금 현재 졸업도 안 한 2학년 학생들의 지금 그 작품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멋있죠? 잘 보셨나요? 네, 그 다른 대학 스타일리스트과라든지 패션 디자인과 어떤 이런 졸업 영상을 한번 있으면 구해서 보시고 비교해 보세요. 저희 과 학생들 작품 멋있죠? 자, 방금 보신 그 작품 영상을 만드는 과정, 촬영하는 과정, 스튜디오에서의 어떤 그 작업을 메이킹 필름으로 만들었는데 요게 방금 쇼보다 더 재밌을 수도 있어요. 1분짜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셨는지요? 그 여러분들도 이제 입학하셔서 좋은 작품 많이 만들도록 하시고요. 우리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스타일스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생긴 가장 좋은 스타일스과입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1, 2, 3 전공이 2개로 분리가 됩니다. 입학 후 2학년 때 2개의 전공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어떻게 하느냐? 1년 동안 고루 공부를 해본 다음에 공부해봤더니 교수님들 말씀 들었더니 난 이게 좋겠다, 난 이게 좋겠다. 개인 성격에 따라 달라지겠죠. 각자 마음껏 선택하시면 됩니다. 커트라인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3년제 학과이기 때문에 3년 공부하고 1년을 희망자만 더 공부하면은 학사학위가 나와서 대학원 석사, 박사도 할 수 있다. 그런 거고요. 자, 그럼 우리 2개의 전공으로 갈라진다고 했잖아요. 2개는 뭐하고 뭔지 조금 더 보면은 첫 번째는 이미 우리 입학할 때 그 브로셔를 다 봤죠. 방송연예 스타일리스트 전공. 대부분 학생들이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과 지원을 했죠. 그래서 연예인, 가수, 배우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스타일리스트, 광고나 뭐 잡지, 스타일리스트 이런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입학해서는 대부분 이쪽으로 오는데 이제 재학하다 보면은 일로 가는 친구들이 반 5, 60%, 그다음에 나머지 쪽이 뭐 한 반 가까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면 되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 가든 다 충분히 잘 성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선택하시면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되고요. 또 하나는 패션 디자인 비즈니스 전공. 좀 달라 보이잖아요. 디자인 자체가 어떤 잘 팔리기 위한 상품 기획, 전략적인 상품 기획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게 비즈니스랑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전공을 하게 되면 디자이너가 해야 되는 상품 기획인 거죠. 어떤 예술적인 멋있는 작품 디자인보다도 상품 기획이나 어떤 그 VMD 아까 매장 디스플레이 이런 거 얘기했었죠. 뭐 또는 매장 판매 관리자라든지 뭐 MD라든지 바이어라든지 뭐 홍보대 행사라든지 SNS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어떤 개인적으로 창업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여러분이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을 포함해서 여러분이 입학하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냐 한번 도식화 시켜봤는데, 자, 왼쪽에서 이제 입학을 하죠. 그럼 1학년 때는 전원 다 똑같은 수업을 들어요. 그 다음에 교양 과목을 추가로 듣고요. 그 다음에 2학년 올라갈 때 둘 중에 하나 반드시 선택하셔야 돼요.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손해예요. 한쪽에 집중해서 수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2학년과 3학년 때는 좀 다른 수업을 듣는데 방송연예 스타일리스트 전공 위쪽에 빨간색 쪽에는 조금 더 뷰티 과목도 좀 여러 개가 있고요. 헤어 메이크업,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리스트 쪽으로 치우친 과목들이 좀 많이 있죠. 아래쪽을 보면은 의상을 제작한다라든지 어떤 그 마케팅을 한다든지 뭐 SNS 쪽으로 어떻게 접근한다라든지 뭐 샵을 경영한다든지 이런 과목들이 좀 더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취향에 따라 같은 과목도 있습니다. 동일한 과목도 여러분 취향에 따라서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위쪽에 있는 방송연예 스타일 전공을 졸업한 친구들은 그쪽 분야로 취업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래쪽 디자인 비즈니스 쪽은 또 그런 쪽으로 취업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송연예 스타일 전공자와 패션 디자인 비즈니스 전공자 모두가 3년을 마치고 희망할 경우에 1년을 더 수업할 수 있다 그랬죠. 이때 수업 내용은 두 개가 또 믹스가 됩니다. 1학년 때처럼. 그래서 1년 동안 수업을 많이 안 들어요. 20학점 정도만 들으면은 학사학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학원도 갈 수가 있고 조금 더 좋은 취업을 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3년 후에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때 결정하시면은. 자, 그 다음에 궁금한 것 중에 하나, 우리 스타일스과를 들어올 경우에 여러분은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어떻게 돼 있을까? 어떻게 취업을 할까? 이게 궁금하겠죠. 여기 나온 거는 뭐 너무 많은 것 중에 반의 반도 안 됩니다. 너무 많은 선배님들이 보면은 뭐 가수나 배우나 뭐 어떤 그런 쪽 뭐 우리 스타일리스트 쪽으로 간 친구들도 많이 있고 선배들도 많이 있고 무슨 뭐 방송국이라든지 BMD라든지 디자이너라든지 홍보대 행사라든지 뭐 너무 다양한 쪽으로 취업을 했고요. 자, 그 중에서 몇몇 선배 좀 한번 알아볼까요? 그 이민규 선배 같은 경우는 뭐 유아인을 비롯해서 많은 연예인들 담당하고 있고요. 그 옆에 이진규 선배 같은 경우도 뭐 잘 하고 있고, 그 또 옆에 김정민 선배 같은 경우는
그 남성복 부틱을 하면서 아까 말했죠. 빈센조라든지 여러 드라마의 의상을 담당하고 있는 선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 얘기할까? 맨 두 번째 줄 왼쪽에는 추지영 선배는 영화에서 스타일링 담당하고 있고요. 그 맨 아래줄 세 번째는 김수아 선배는 드라마에서 스타일링을 담당하고 있고, 그 왼쪽에 있는 정을 선배 같은 경우는 헤어, 메이크업, 의상을 같이 하는 토탈 스타일리스트로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 아래에서 네 번째 선배 허영현 선배 같은 경우는 연예인들이 입는 의상만 전문적으로 무대 의상 디자인한다 그랬죠.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맨 오른쪽 위에 있는 선배는 의류 벤더예요. 저기 글로벌 벤더, 이 선배는 갭을 담당하고 있는데 글로벌 브랜드, 미국 브랜드 갭의 어떤 상품 기획과 생산 관리를 총괄해주는 벤더에 들어가서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또는 뭐 홍보대 행사라든지 MD라든지 VMD 저기 원예슬 선배 같은 경우는 놀스페이스에서 VMD 담당하고 있고, 그 강기용 선배 같은 건 맨 왼쪽 아래 아직 뭐 경력이 뭐 10년도 졸업한 지 10년도 안 된 7, 8년밖에 안 되는데 벌써 롯데 자라 롯데 백화점에 있는 아주 큰 매장의 매니저가 돼 있어요. 벌써 맨 위에 네 번째 선배는 명품 브랜드 들어갔는데 거기서 바잉까지 하는 아주 실력자로서 인정을 받고 있고요. 너무 다양한 선배님들이 우리과 졸업해서 어느 분야로 가는가가 여기 지금 쫙 나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선배는 지금 아레나 잡지의 편집장으로서 기자, 잡지 스타일리스트로서 어떤 기자 에디터의 어떤 역량을 발휘하고 있죠. 자, 이렇게 너무 다양한 선배님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5년 후, 10년 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화이팅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스타일리스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내가 스타일리스트 되고 싶어서 우리 과를 지원했지만 막상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분의 초이스가 더 많아졌죠. 근데 부작용도 있어요. 졸업할 때가 다 됐는데 교수님 제가 스타일리스트를 할지 디자인 할지 VMD 할지 샵마스터 할지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대부분은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초이스가 많다.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분야가 정말 생각보다 많고, 저는 그림을 잘 그려요, 저는 그림 못 그려요, 저는 패션을 공부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다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다 와서 좋은 취업처가 다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와서 모든 사람 다 와서, 모든 수업은 패션 공부를 전혀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거, 모두가 다 와서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과 홈페이지 와본 적 없는 분들 있으신가요? 네, 여기 QR코드 지금 찍으세요. 그래서 우리과 홈페이지 들어가서 차차치 구경도 많이 해보시고요. 네.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스타일리스트 검색해서 타고 들어오셔서 클릭하셔도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간이 한 30분 지났을까요? 그래서 우리 패션 스타일리스트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다시 한번 우리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지원해주신 모든 여러분들, 또는 합격하신 분들, 또 특히 우리 스타일리스트과 지원해주시고 합격하신 여러분들 다 환영하고, 내년에 아주 더 활기찬 대학생활, 우리 코로나도 이제 같이 좀 위드 코로나 하면서 더 이제 활기찬 대학생활을 맞이하고 교실에서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